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중장기 추천주 제주반도체 다시 신고가 축하드립니다. 추천주 결과 순서대로 볼게요. 월봉 박스 하단 5,000원대에서 네번째 추천 반복 추천드리고 90, 60, 50 이번에 450%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번째 가속 붙고 만원 기존 큰 박스 돌파하고 본격 대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까지 계속 이렇게 추세를 탔기 때문에 홀딩하기가 매우 수월했죠. 일봉상으로 역배열, 여기가 발이고 발에서도 추천을 드렸고 무릎에서도 재추천 드리고 가속이 붙었습니다. 어디에서 가속이 붙는다? 무릎에서 가속이 붙는다. 정석으로 가속 붙어서 올라갔고 단타 스윙 아니고 애초에 중장기 목표로 드렸기 때문에 만원부터 18,000원까지만 해도 80%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목표가를 드렸죠.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 추세 상승이었기 때문에 홀딩 사인을 드렸고 최근에 일봉 차트는 이렇게 11선 이탈이 없이 계속 추세를 탔고 최근까지도 계속 쭉쭉쭉 이탈 없이 올라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주 남은 물량 홀딩이 수월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대장주고 재추천가는 여기고 11선 이탈 없이 쭉 올라갑니다. 금요일에 한번 11선 이탈 위기가 있었는데 종가상으로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요. 평단이 여기였기 때문에 11선 이탈한다고 해서 전량 매도할 일은 아니죠. 분할 매도 하거나 남아있는 물량 계속 홀딩이 가능했고요. 좀 널널하게 볼 거면 요 큰 추세 이탈 없었고 요 큰 추세도 이탈이 없었고 15일선도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히 홀딩을 할 수가 있었다. 꺾이는 흐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요 단기 입형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탈마다 포지션에 따라 평단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내 평단이 여기다 그럼 널널하게 대응 가능한 거고 내 평단이 여기다 그럼 좀 타이트하게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무리하게 신규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할 거면 손절 확실하게 짧게 단기 입형 3개 기준 잡고 확실히 잡고 추세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대는 처음 추천드렸던 가격대는 5,000원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450%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제주반도체는 예외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황색깔 포물선 꺾일 때 하락시 분할매도 반드시 잘 해줘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교과서 하분시 차트고요. 그리고 고가 50% 찍었으면 최소 25%는 챙기는 대응을 해줍니다. 만약 목표가까지 홀딩하다가 이렇게 94% 수익 보고 100%에 팔아야징 했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도 못 팔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손실 전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홀딩하지 말고 반드시 분할매도 대응을 해주도록 합니다. 다음 크라우드웍스 신규 상장주 요 상장하고 올라갈 때는 가급적 무시하고요. 쭉 빠지고 밑에서 반등 확인하고 추천 많이 들어갑니다. 제주반도체도 월봉상으로 요런 자리 바닥권에서 바닥 확인하고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크라우드웍스는 거의 발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죠. 발 자리에서 반복 추천 드리고 이렇게 추세 박스도 하단에서 36,000원 정도 할 때 반복 추천 드리고 단기에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추천 드릴 때 45,000원 장기 목표가 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바로 안 가죠. 파동 주면서 수익 반납 구간 주면서 천천히 3달 만에 4.5 도달했고요. 오늘 처음으로 도달했습니다. 도달해줬고 3달 동안 반복 추천을 드렸다. 데이터 라벨링 시장 독보적 1위고 이번에 GPT 수터 최대 수의 분석도 있었고요. 이렇게 유료 추천주는 유료 영상을 따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을 보면 여기 독보적 1위 AI 중에 가장 돈을 빨리 벌기 시작하는 회사 중에 하나다. 네이버에 투자를 받았다. 재료 일정, 재무, 위험 요소 이런 거 다 알려드립니다. 다음 대성에너지 오늘 반짝하면서 고점 경신을 또 해줬고요.
월봉은 이렇게 W 반등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일봉도 이렇게 박스 내에서 하단에서 모아가는 자리다, 발자리다, 모아가라 추천드렸고, 무릎 자리에서 눌림 자리에서 한 번 더 급등, 오늘 또 반짝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12월 리딩 대성에너지 GSE 바로 갈 확률은 적고 모아가는 자리다. 모아갔으면 크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홍해에서 후티와 충돌 소식에 반응이 나오고 있죠. 겨울주로 추천드렸었고, 천연가스 끝나지 않은 가격 불안, 전쟁으로 전쟁 수혜를 보면서 GSE랑 같이 차트 똑같죠. 역시 월봉 W 노리기 이 자리에서 40%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겨울주로 추천을 드렸던 11월 12월 추천, 그리고 2월까지 가져가라. 이때도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가속이 붙었고요. 반복 추천. 한국석유도 같은 이유로 이번에 급등이 나왔죠. 이때 단타 추천드리고 10% 수익 나왔고요. 홀딩 했으면 다음날 개파락 나와가지고 바로 손실 전환 당해버렸습니다. 조금 운이 없던 경우였죠. 하지만 개파락이지만 한 달 내로 어렵지 않게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기가 지금 머리 자리고 낙폭과대 자리에서 발 자리에서 딱 올라왔죠. 그럼 여긴 어디야? 무릎이잖아. 무릎이니까 흔들면서 어깨머리 또 회복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무릎 자리니까 한 달 내로 어렵지 않게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운 좋게 전쟁 수혜로 바로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이거는 카톡 리딩 캡처고요. 그리고 북극 한파에 미국 가스 대란 공급량이 11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난방 수요 치솟아 전력망도 위협이 된다. 난방 수요가 치솟는다. 이게 겨울주의 내용이죠. 겨울주로 2월까지 가져가면 된다. 겨울주 일정주 추천드렸고, 전쟁 수요도 같이 운 좋게, 운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겨울주로서도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린 케미칼 탄소 배출 관련주죠. 이것도 작년부터 반복 추천드리고 최대 40% 수익 나왔고요. 뒤에는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졌죠. 무너지고 요 구간 11월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급등 나올 때 이거 더 가져가도 되나요? 길게 가능한데 오늘은 반짝의 무게를 두고 이후에 6,000원, 7,000원대까지 빠진 후에 반등 나오는 거에 무게를 두자, 이걸 감내해라 라고 했고, 결국 요 가격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더 간다. 분석 적중을 했고, 요 리딩을 토대로 보유자분들은 여기서 반등 확인한 다음에 추매를 했거나 신규 매수도 요 구간에서 가능했죠. 여기서 40% 반등이 나왔다. 11월 16일 리딩이고요. 그리고 월봉이 역돌초다. 요걸 좀 집중을 했었어야 되겠죠. 앞에 보여드렸던 종목들도 월봉이 무릎 자리인 자리가 많았고, 그린 케미칼도 월봉이 무릎 자리였다. 그린 케미칼 월봉, 여기 역배열 끊고 급등 나왔죠. 크게 역배열 끊는 구간, 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다, 빠지겠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 라고 했고 40% 반등이 나와준 겁니다. 뒤에 볼 차트들도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는 게 많이 있을 거고, 오늘도 저런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서 같은 자리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에브리봇 역시 유사한 자리죠. 그린 케미칼이랑 거의 뭐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월봉 박스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스윙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돌파 기준 30%, 눌림 기준 50% 반등이 나왔습니다. 11월 28일 단타로 10% 수익이 나왔고요. 스윙도 가능하다. 왜? 월봉이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스윙도 가능하다 라고 했고, 이렇게 그린 케미칼과 월봉이 같은 자리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다. 로봇주들은 최근에 로봇기업 삼성전자, LG전자 M&A 검토 소식, 합병 이슈, 인수합병 이슈 반응이 돌아가면서 크게 나와주고 있죠. 이렌시스가 삼성전자 인수합병 이슈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돌아가면서 다른 로봇주들도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SBB테크도 로봇 관련주고 박스 돌파 나오는 구간에서 추천, 4일 만에 14% 급등 나와줬고요. 이것도 역배열 끊고 여기가 발이 확인이 된 거고, 무릎 자리에서 박스 만들어 주다가 어깨
올라가는 자리에서 수익이 나온 거죠.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수익이 나와줬고요. 다음 야스 폴더블 아이폰 수혜로 추천드리고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아이패드 프로용 OLED 양산 스타트를 한다. 요 내용으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폴더블 아이폰 대장주는 아이 컴포넌트죠. 얘도 추천드리고 최대 60% 수익 나왔고요. 얘는 조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60% 정도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야스는 박스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늘 박스 하단까지 또 밀려버렸습니다. 크게 반짝하면서. 나무기술 레드햇 관련주 얘도 박스 내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오늘 18% 급등이 나와줬고요. 얘도 박스 하단까지 밀린 상태. 기존의 CXL 메모리 레드햇 그리고 망분리 제도 개선 검토 요 내용도 있었고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오픈 AI 군사전쟁 목적 사용 제한을 없앴다. 록히드 마틴 미국 국방부와 AI 협력 기대로 크게 반짝 나와줬고요. 다음 한미사이언스 추천주는 아니고요. 분석주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분석 드렸어요.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나왔지만 주가 자체가 지금 음봉 마감이지만 기준가 위에 올라섰죠. 481선 요때 481선 저항 받았고 떨어졌죠. 근데 반짝하면서 이 481선 4만원 위에 주가가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4만원 위에 주가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세 위다. 4만원 지키면 계속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색은 상관이 없다. 기준가 맥점 위에 있다면 색은 상관없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 질문 진짜 많이 합니다. 이 음봉이니까 차익 실현인가요? 이제 더 안 가나요? 색에 자꾸 주안점을 맞추고 질문을 준단 말이에요. 색이 아니야. 색은 전혀 상관없어. 이게 파란색이든 빨주노초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준가 위 맥점 위에 가격 자체만 보시면 됩니다. 4만원이 맥점이었고 그 가격 위였다. 그러니 추세를 지켰던 거다. 가속이 붙었던 이유다. 최대 주주 변경 경영권 분쟁 조짐 급등 이유고요. 오늘 그룹주였던 두강약품 DXVX 한미약품 얘네도 같이 반응이 나와줬고 요거 클릭하시면 카페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설명 나오고요. 댓글에도 달아놓을게요. 과거의 코드네이처도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음봉 마감됐지만 맥점 위다. 요 박스 돌파가 나온 자리죠. 음봉 반짝이지만 박스 돌파 그리고 481선 위라서 여전히 강하다. 한미사이언스랑 완전히 똑같은 설명이죠. 한미사이언스 4만원 맥점도 481선이었고 2년의 매물대 2년의 매물을 뚫었기 때문에 그 가격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하다라고 했고 다음날 바로 또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날도 급등이 나와줬고요. 뒤에는 밥동으로 빠지면서 현재는 거래 정지가 된 상태고요. 에이스테크 오지 관련주죠. 이번에 6지 이슈로 급등이 나왔고 갭 하락 나왔고 갭 매우기 시도하다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노랑 안착하면 중앙까지 간다. 갭 매우기 자리 알려드렸고 단기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밀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던 자리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왔죠. 수익 나오고 중앙까지 바로 가진 못하고 한번 밀렸다가 기존 박스 하단 지키고 다시 6지 이슈로 반등 나와주면서 상한가 다음날 반짝하고 3,100원 갭매우기 도달을 결국 해줬습니다. 이렇게 갭매우기 구간 비어있는 구간이 있을 때 요 갭이 크다면 기대 수익이 30% 정도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계속 지속 추적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갭을 무조건 메우는 건 아닙니다. 얘도 실패했다가 두 번째 성공을 했고 이거 성공 못하고 보라색깔 이탈하면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혹은 3개월, 4개월, 6개월, 1년 뒤에 나중에 한참 뒤에 주황을 향해서 메웠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12월 18일에 리딩이고 지어소프트 같은 갭 메우기 사례를 보여주면서 30% 기대 수익 노려봐도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15일에
육지 표준화 주도권 노린다 요 내용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에이스테크가 방산 관련주기도 하네요. 두 가지 내용 체크해 두시고, 과거에 SCM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여기 갭이 26%짜리가 있었고 노랑 안착하면 조항까지 간다. 이것도 바로 여기서 가지 못하고 한번 쉬었다가 두 번째 돌파하고 도달을 했죠. 지오소프트 얘도 여기 갭이 하나가 있었고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얘는 한참 뒤에 노랑 안착하고 바로 도달을 해줬습니다. 오아시스 상장 기대감으로 반복 추천드렸던 종목 플러스 갭 메우기 접근 11,000원 도달한 상태에서 지금 조금 밀리고 있고요. 다음 피플바이오 얘도 갭 메우기 구간 이때 단기 바로 조항까지 도달을 했고요. 이번에도 노랑 안착하니까 조항까지 도달을 했죠. 다음 파라텍 얘도 여기 갭이 있었고 올라가다가 근사치에서 밀렸고 이후에 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한참 뒤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제가 추천 안 드렸고 이때 추천드렸습니다. 소방의 날에 소방 로봇 이슈로 추천드렸었고 뒤에는 한도훈 관련주 엮여가지고 크게 올라갔다가 밀린 상태. 다음 1월 16일 장중 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로봇 관련주, 한미그룹주, 석유, 오지, 방산 반도체, LED, 로봇 관련주, LG전자, 삼성전자, 로봇기업, M&A 검토 소식, 인탑스 상한가 나왔고, 에브리봇, 이삭엔지니어링, 대동기업, 제우스, 티라유텍. 인탑스가 시간의 상승이었고 오늘 상한가 마감까지 나와줬습니다. 월봉이 역배열로 빠지던 중에 역배열 끊고 돌파해주면서 전고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까지 올라왔고요. 월봉의 전고점이 41,000원 그리고 역대 신고가 가격이 45,0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저항대 남아있는 구간이고요. 일봉, 일봉도 여기 W 반등으로 올라오는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 바로 갭 상승 나와주면서 상한가 마감 나왔고요. 또 어제 시간의 상승이라서 다 분석해 놓은 거죠. 전고점 하나, 전고점 둘, 일봉상으로, 그리고 대칭으로 중간값 하나 약한 거 저항대 요 3개 체크해 두면 된다고 했고요. 시간의 상한가, 시가 오늘 분봉 흐름 봅시다. 시가 살짝 이탈했다가 5일선 지키고 상한가 마감, 상한가 몇 번 풀리긴 했지만 상한가 유지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시가 이탈하면 그 다음 밑꼬리 2차 지지 보시고요. 이렇게 크게 지금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혹여나 시가 이탈하게 되면 36,400원 이탈하게 되면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빠지는 거 싱크홀 자리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전고점은 하나, 둘 이렇게 주요하게 보면 된다. 중간값으로 여기 1월 5일에 크게 반응 나왔던 T로보틱스도 볼게요. 작년 9월에 고점 찍고 추세 이탈, 쪼로록 장기 입현까지 빠졌고요. 자, 역배열 끊고 1년선 부근에서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형태로 살짝 이탈한 구간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18,000원 그리고 15,000원 정도의 근사치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죠. 15,000원 정도 여기를 딱 안착을 해야 박스 돌파가 나오는 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실패한다면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박스가 반복되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의 시가 21,000원 정도, 여기가 박스 중앙 가격이기도 합니다. 21,000원 지지가 1차로 중요하겠고,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 바로 가주면 이런 식으로, 쉬었다 가면 이런 식으로 박스 매매 하시면 된다. 그리고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3만원, 3만원이 이제 또 맥점이 되는 거죠. 다음은 37,500원 전고점, 중간값으로 여기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칭으로 중간값 27,500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하게는 3만원과 37,500원이 맥점이다. 꼬리 가격이 이제 역대 신고가 가격이고요. 박스 매매. 다음 티라유텍. 여기서 고점에서 정직하게 쌍봉 찍고 이탈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항상 고점에서 쌍봉 찍으면 조심을 해야 되죠. 현재는 장기 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를 보여주다가 여기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을 했고요. 여기 반지하 하나 만들어주고 다시 또 1층으로 올라섰고 1.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크게는 또 이렇게 박스로 통합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오늘 살짝 돌파하면서 올라왔네요. 시간으로는 1.5% 또 하락이 나왔고, 자, 박스 상단 6,0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다. 조금 있으면 구름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고, 얘도 밑에서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크게 작게 박스 대응하면 되고, 오늘 시가가 5,090원 정도. 여기가 또 박스 중앙이랑 겹치는 자리죠. 1차로 여기, 그 다음 2차로 큰 박스 하단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박스 매매 하시면 되고, 자, 월봉은 역배열 끊고 여기서부터 추세 빡 올라왔다가 제자리 부분까지 빠지고 다시 또 반등을 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다음 이삭 엔지니어링 로봇 스마트 공장 관련주. 신규 상장주고 3살 정도 됐네요. 상장하고 튀었다가 시가 이탈하고 쭉 빠졌고요. 역배열 끊고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상단이 11,500원 요 근사치 가격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밀렸고, 최근은 조금 더 작게 이렇게 일봉 시원시원하게 올라와주다가 얘도 제자리 반복 파동이 나와주고 있죠. 파동이 엄청나게 큽니다. 올라갔다가 제자리 이렇게 반복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반짝을 했고, 2년선 1,500원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꼬리 전고점 그리고 중간값 저항대. 지지는 1년선 반년선이랑 오늘 시가랑 가까우니까 시가 기준으로, 그 다음 최근의 저가 중간값 이렇게 아래 위로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한미그룹주 한미사이언스 상한가. 시간의 상승으로 반짝 나왔다가 맥점인 2년선 4만원 지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었죠. 여기 색깔은 상관이 없다. 지금 노란 색깔 맥점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4만원 지키면 계속 추세가 유지된다고 했고 상한가 나왔습니다. 색깔은 상관없다. 잘 기억하시고, 이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OCI 홀딩스와 최대 주주 변경 큰 호재죠.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것도 큰 호재고, 관련주인 DXVX, 부강약품, 한미약품, JVM도 반응이 있었고, DXVX는 한미약품 장남이 인수한 후에 거래 재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사주 소각 종목 동원산업, 유니테크노. 자사주 소각은 유통 물량을 줄이는 큰 호재다. 암기하시고, 다음 석유 관련주 또 북극 한파에 미국 가스 대란 요 내용도 있고, 중동 전쟁 확산 요 내용도 있고, SH에너지와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추천주였었고요. 다음 오지 관련주. 육지의 표준화 주도권을 노린다. KMW,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코이버. 에이스테크 30% 정도 갭 메우기 노려봐도 된다고 했고 3,100원 도달을 해줬고, 다음 LED, 삼성전자, LG전자, 투명마이크로 LED, TV 공개 소식에 빗셈전자, 광전자 계속해서 파동이 반복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풍력 관련주 한국 해상풍력시장. 유럽에서 먼저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미국 사상 최대 14조원 풍력 발전에 첫 삽을 뜨기 시작한다. 예, 동국산업, 동국, SNC외. 다음 반도체 관련주 광전자, 제우스, 프로이천, 오킨스 전자.
프로 2000은 광지 PU 개발로 최근 반복해서 파동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방산 관련주.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또 북한에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또 언론 플레이를 하죠. 이에 빅텍, 스페코, 에이스테크, 대성하이텍. 에이스테크는 육지 관련주기도 하고요. 또한 미사일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제 전쟁이 계속 발발을 하니까 무기값이 올라간다. 이 내용도 체크해 두시고. 다음 제약 의료 AI, 한일진공, 메드팩토, 파로사이바이오, 고바이오랩. 요거는 개별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파로사이바이오가 최근 추천주였고 JP모건 수혜로 선반영 추천드렸죠. 50% 이상 올라간 상태입니다. 다음 개별 테마, 이것도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고요. 다음 1월 15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으로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SH에너지화학 가스 관련주 고가 23%, 종가 보합 정석 반짝 나왔고요. 전고점 부근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1년선 부근까지 밀렸네요. 시간의 상한가였고 정석 반짝, 동전주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 고바이오랩 시간의 상한가, 셀트리온 관련주죠. 고가 17%, 종가 2% 정석 반짝 나왔고 이전처럼 역시 2년선 부근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현재 2년선, 1년선 사이에 박스로 보시면 된다고 했고, 다음 컴퍼니 K 시간의 상한가였고 업스테이지 투자 관련해서 최근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 고가 10%, 종가 마이너스 1%. 현재 21선 간당하게 지지받고 있고요. 21선 이탈하면 장기 2편까지 다시 빠지는 흐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파동이 위아래로 크게 나와주고 있고 여기 추천, 여기 추천 드렸었습니다. 다음 인탑스 시간의 상한가, 얘가 낮은 확률로 시가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상한가 마감이 되었고요. 이거 앞에 분석해놨죠. 비셈전자 시간의 9.8%, LED 관련주, 투명 마이크로 LED TV 공개 소식 속에 계속 파동이 나오고 있고 고가 28%, 종가 7%. 크게 정석 반짝. 아직은 5일선 추세를 타고 있지만 연일 강세가 나왔고 또 음봉 윗골이니까 단기 조정 주의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5일선 이탈하면 주의를 하도록 하자. 다음 셀트리온 제약 5% 반짝, 8% 반짝. 시간에 5%였고요 8% 반짝하고 마이너스 1% 마감. 얘도 21선 1차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1선 지키고 있으니까 이탈하면 조심하시고. 얘도 단기 많이 올랐죠. 광전자도 LED 관련주, 비셈전자랑 같은 이유로 시에 4.9%, 고가 22%, 종가 3% 정석 반짝 나왔고요.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중. 다음 프로 2000 시간에 4.8%였고 고가 15%, 종가 마이너스 1%. 얘도 정석 반짝. OLED 관련주, 광지 PU. 다음 그린 케미칼 시간에 4.9%였고 고가 25%, 종가 9%. 정석 반짝. 탄소 배출 관련주. 라이트론 질금, 레고캠 바이오 최대 주주 변경 오리온으로 변경. 오리온이 해당 내용으로 하락이 나왔고 레고캠 바이오도 고가 6% 찍었다가 시가 이탈하고 마이너스 4% 마감이 나왔습니다. 여기 개파락 구간이 하나 있었고요. 싱크홀 자리까지 빠진 상태네요. 그 다음 밑에 61선 요정도 있거든요. 61선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수평 지지는 이렇게 기존의 요 박스 하단의 지지입니다. 오늘의 저가, 그리고 기존의 박스 상단 자리 5만원, 5만원도 기준이 되겠고, 현재는
연말에 고점 찍고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는 추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크게 반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반짝 오늘은 낮은 확률로 인탑스가 로봇 이슈로 크게 상한가 마감이 나왔고 얘만 상승 마감, 나머지는 전부 다 반짝 하락했습니다. 다음 시간의 상승 종목 볼게요. 물류 관련주 중동 지정학 리스크 지속 흔들면서 간다고 했고 어제 고점 대부분 찍었다가 하루 밀리더니 또 시간으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네요. 한솔로지부터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날 종가에 제가 물류주 흔들면서 더 간다고 했고 다음날 급등, 오늘 좀 빠지더니 시간으로 또 한 번 더 반등이 나옵니다. 1년선 돌파 안착한 자리에서 반응이 나왔고 2년선 안착은 실패를 했죠. 장중 돌파만 했고 안착은 실패. 3,000원 정도를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일단 시간의 상한가로 3,100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틀간처럼 장중에만 반짝을 해줄 건지 종가상 확실하게 안착을 해줄 건지 요걸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반짝이 나오게 되면 2년선, 1년선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흐름을 좀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 반지하 구간 있었고 여기서 1층 만들어주고 1층 돌파, 지금 2층 자리에서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의 시작점이 3,000원이다. 꼬리 저항대는 3,200원, 전고점 자리가 거의 일치하는 자리 3,3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안착하면 이제 매물이 거의 없는 거죠. 매물이 지금도 없는 구간이긴 해요. 없죠? 쭉 없다가 여기 매물 걸리는 자리고요. 여기 3,300원 정도 안착하면 없다 한참 뒤에 좀 걸리고요. 이런 식으로 좌측을 보면서 매물이 얼마나 쌓여있나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월봉은 추세 끝나고 가짜 반등 주면서 쪼록 빠졌다가 박스 하단에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또 상단까지 올라오고 밀린 상태. 월봉상으로는 3,1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안착해야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올 수가 있다. 다음은 KTCT. 물류 관련주들 다 유사한 흐름이에요. 얘도 월봉 코로나 때 수혜받아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뒤에 밀렸고 유사한 흐름으로 박스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큰 박스는 이렇게, 얘는 5,0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월봉상, 일봉상으로는 1년선 정직하게 저항받다가 또 한 번 더 저항받고 이번에 안착한 자리에서 물류주 흔들면서 더 간다. 다음날 급등 나왔고 오늘 싱크홀로 조금 빠지다가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네요. 여기 갭 상승 구간이 있었고 4,600원 이탈하면 4,300원 정도까지 빠지는 자리, 거의 다 빠졌다가 밑꼬리 달고 또 시간의 상한가로 5,000원 정도까지 회복해 줍니다. 얘는 2년선 가격이 4,700원이고요 시가 가격인 갭 상승이 나왔던 시가 4,600원, 여기를 기준으로 잡읍시다. 4,600원 지키면 계속 좀 힘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고 4,600원 맥점 체크하시고 아까 월봉 저항대 체크 두 번째 하고 다음 일봉 저항대는 자, 이렇게 5,200원 정도, 그 다음에 꼬리가 5,7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태흥로직스 9.9%, 얘도 월봉 전고점 5,000원 정도 맞고 떨어졌고요. 일봉상으로는 여기 전고점 중간값, 첫 번째 전고 자리인 5,200원 정도 근사치까지 갔다가 밀렸고요. 도달은 못하고 근사치까지 갔다가 밀렸다. 현재 2년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2년선 위에서 마감이 되었고 시간의 상한가로
4,800원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지금은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현재는 요 큰 박스 대응 자리. 다음 동방, 얘는 8.6% 시간의 상승. 예전에 쿠팡 상장 기대감으로 중장기 추천드리고 650%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제자리, 그리고 이번에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물류 대란 이슈로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죠. 이게 일봉이고 발, 무릎, 어깨머리 올라가는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윗골이지만 물류주 더 간다 종가에 분석 드렸고, 윗골이 달렸지만 제 리딩으로 인해서 여기서 쉽게 홀딩이 가능했죠. 이게 차익 실현이 아니다, 매물 소화다, 흔들면서 더 간다 라고 했고, 신규 매수도 가능했고, 물렸던 분들도 편하게 홀딩이 가능했고, 다음날 운 좋게 갭 상승으로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상한가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동방은 실패를 했고요. 이제 상한가 시가, 상한가 종가 이렇게 박스가 또 형성이 되는 거죠. 시간의 상승으로 3,100원 정도까지 올라와줬네요. 이제 상한가 종가 박스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고요.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미래에 요 싱크홀 체크해 두시고요. 언젠가 추세가 꺾이겠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싱크홀 자리 체크하시고 요거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갭 상승이 나오면 갭 하락 주의를 하자. 싱크홀 자리 체크 단단히. 일봉상의 전고점 저항대는 요 3,000 초반대, 다음에 역시 3,000 초반대인데 3,300원 정도, 그 다음에 3,750원, 4,000원, 중간값으로 3,500원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대한해운 5.6%, 역배열 살짝 끊었고요. 월봉 전고점은 3,000원 정도, 분사치까지 갔다가 밀렸고, 일봉 얘도 오늘 개파락이 좀 나와주다가 도중에 중간 자리쯤에서 밑골이 살짝 달리고 시간으로 5.6% 2,500원까지 회복을 해줍니다. 2,500원 정도 회복. 얘는 이제 이렇게 꼬리 기준으로 박스,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박스 만들어 줬고 박스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입니다. 위에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다음 인터지스. 인터지스도 물류 관련주고 시간에 5% 상승으로 2,600원까지 2,6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1년선 가격이 2,500원 정도, 여기를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를 종가상 안착을 해야 되죠. 1년선 2년선 기준 잡고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고, 이전에 1년선 맞고 떨어졌고 지금 1년선 안착한 자리에서 슈팅 한번 나왔다가 도로 밀리고 다시 회복을 재시도하는 자리입니다. 월봉은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고요. 다음 한익스프레스, 얘는 월봉 박스 형태로 좀 크게 이렇게 박스 형태로 움직여 주고 있는 중이고, 최근은 W로 이렇게 한번 탁 튀었다가 밀린 상태. 일봉 크게 튀었다가 밀렸고 장기편까지 밀린 상태에서 3.4% 반등, 6,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낙폭과대 자리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요 역배를 끊고 올려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장대양봉 종가 가격인 6,800원 여기도 기준점이 되고요. 다음 흥화해운, 싱크홀이 두 개가 있던 자리였고 여기 싱크홀 하나, 싱크홀 둘, 일단 싱크홀 하나 자리까지 빠졌습니다. 여기 시가 이탈하면 여기까지 1차로 빠진다 했죠. 빠진 자리에서 2.7% 반등으로 4,300원 정도 올라왔고요. 지금은 이 싱크홀 자리에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아래로 빠지면 차례로 또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전날의 시가인 4,560원 회복이 1차로 중요하다.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한 130%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졌죠. 이것도 한 90%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지금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올랐으니까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무너지는 흐름을 극도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다. 이거 항상 상기해 두시고 조심을 해야 돼요. 다음 STX 그린로지스 물류 해운 관련주고 2.7%, 얘는 신규 상장주고 여기서 박스 형태로 한번 반지하 만들었다가 1층으로 올라오더니 밀렸죠. 다시 반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1층으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크게는 이렇게 통으로 박스 보시면 되겠고,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 더 작게는 이렇게 새로운 1.5층 그리고 반지하 사이에 낑겨 있는 작은 박스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만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해서 기회비용을 살리셔야 됩니다. 항상 신저가로 빠지는 종목들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두지 말고 일부라도 반드시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박스가 있고 요 가격이 신저가 가격이라면 그 다음 또 밑으로 또 빠지면서 이렇게 박스 만들어 주다가 또 이탈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신저가 이탈 시에는 반드시 대응을 해주도록 합니다. 다음 KSS 해운 월봉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급등, 역배열 끊고 급등 한번, 또 지금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중. 요래 박스, 현재는 박스로 되어 있고 7,900원 정도, 9,700원 정도, 9,7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추세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2년선 가격에서 밑꼬리 반등이 자꾸 나와주고 있네요. 시간으로는 2%대, 1%대 조금 상승이 나왔고, 추세 하단, 지지, 기준, 그리고 요 상단, 추세 상단 종가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만원, 1,800원, 전고점 기준은 11,000원 정도, 그 다음에 12,000원, 또 13,000원,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비유테크놀로지 7%, 23억 규모 수주, 이런건 반짝 조심하시고, 동전주니까 또 더욱더 조심하시고, 동전주 바닥에서 크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튀었다가 크게 빠지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전주는 늘 조심을 해야 되죠. 여기 이탈할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저항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역배열을 끊어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긴 하고요. 최근 바닥에서 역배열 끊고 상한가 한방, 다음에 점상 또 23% 급등, 크게 올랐다가 얘도 싱크홀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싱크홀 자리까지 빠졌다가,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싱크홀 자리였죠. 여기도 이탈하면 그 다음 여기까지 빠지는 건데, 이 자리 지키고 다시 한 번 더 상한가 나와주면서 또 반짝을 해줬고요. 반년선 저항대 근사치 부분에서 저항 맞고 떨어집니다. 앞으로도 이 반년선 675 정도 종가상 안착이 중요한 거고, 지금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동전주니까 초보자분들 관심 안 가지는 게 좋겠고, 동전주는 아무리 바닥에서 크게 오른다 하더라도 관심을 끄는 게 좋아요. 얘네는 오르던 도중에도 재수 없으면 정지됩니다. 특히나 좀 있으면 3월이고, 3월이 뭐야? 감사보고서 실적 시즌이죠. 3월 항상 상패의 달이니까, 정지의 달이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 다음 파맵신 4.9%, 새로운 경영진 윤곽, 물갈이 한다.
월봉 역배열 끊고 크게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동전주 900원까지 갔다가 밑에서 크게 쫙쫙 올라왔습니다. 치료제 국채과제 선정 이슈 있었고 최대 주주 변경 얘도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있는 중이고, 여기 한 번 더 싱크홀 자리 있었죠. 싱크홀 자리, 요 싱크홀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자리에서 반응이 살짝 나와주면 2,55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약배열은 이렇게 이제 크게는 1년선과 2년선 사이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얘도 bab동을 조심하면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건들기에는 좀 껄끄러운 자리입니다. 적자 지속 종목, 얘도 요거 조심하면서 가짜 반등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미친 단기 급등이 나왔죠. 뒤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 이렇게 가짜 반등 한번 줬고 또 여기서 가짜 반등 주면서 밀리고 또 가짜 반등 주면서 뒤에 밀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흐름, 이런 식으로 빠지는 흐름 경계를 하자. 다음 이오테크닉스 4%, 삼성전자와 레이저 커팅 장비 협약을 맺는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관련주고,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고점에서 살짝 밀리고 박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작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는 구간이고요. 일봉은 121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21선 기준으로 1차 대응하시면 되겠고, 크게는 요래 박스로 보시면 되죠. 최근의 박스는 또 이렇게 121선과 최근의 박스 하단 14만 초반 정도, 그 다음 2차 지지 기존의 박스 하단 13만원 정도, 여기가 또 1년선이 올라오는 자리랑 일치합니다. 요 두 개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시고, 저항대 하나, 둘, 셋, 위로 셋, 밑으로 둘. 다음 IT센 2.9%,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토큰 증권 기반의 거래소 추진 기대감, STO 대장주 중에 하나죠. STO 이슈로 크게 올랐다가 뒤에는 좀 밀리고 있고요. 원래 금관련주인데 웰컴텍에 가려진 2등주인데 STO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여기 전고점 구간 살짝 안착한 상태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여기 STO로 쭉 추세 나왔다가 이탈하고 밀리다가 또 반등이 살짝 나와줬죠. 지금은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고요. 박스 상단 가격이 7,500원 정도, 시간으로 7,6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꼬리 저항대, 전고점 몸통 저항대, 꼬리, 몸통을 가장 주요하게 봅니다. 8,700원, 여기 8,700원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올라서면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고, 실패하면 요 박스 유지, 그리고 더 안 좋은 흐름이 나오면 다운그레이드 박스로 5,000원까지, 이렇게 4,000원 중후반 5,000원까지 내려오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 박스 하단 지지 잘 보도록 합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이제 뒤에는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구름 속으로 빠지면서 장기평에 닿게 되는 정석 흐름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요게 과한 상승,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 가짜 반등을 주의하도록 합니다. 항상 크게 오른 종목들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최악의 시나리오 체크해두고 조심을 한다. 무조건 다 빠지진 않겠지만 막연히 더 오르겠지, 멍 때리고 있는 거랑 최악의 흐름을 대비하고 있는 거랑 인지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응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최악의 흐름부터 생각을 해라.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LNF 시간으로 약상승이 있었고요. 포스코 DX 이어서 LNF도 코스피 심사를 통과했다.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던 포스코 DX
여기 5,000원, 7,000원대 반복 추천드렸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릎 자리에서 추천, 또 돌파 나올 때 제주 반도체랑 똑같은 차트죠. 여기 만원 돌파할 때가 박스 상단 돌파 자리였고, 여기서부터 추세가 붙어가지고 1000% 가까이 올라갔고요. 근데 LNF는 포스코 DX처럼 큰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지금 포스코 DX부터 오랜만에 한번 흐름을 볼까요? 포스코 DX, 자, 여기 돌파 재추천, 눌림 재추천, 돌파 재추천, 또 여기 돌파 나올 때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이때는 모든 방에 다 재추천 드렸습니다. 단기 70% 상승 나왔고, 뒤에 요 급등에 따른 당연한 조정 나오고, 뒤에는 다시 또 역배열 끊고 올라오더니 밀리고, 다시 또 역배열 끊고 올라오더니 또 밀리고, 반복 파동이 나와주고 있네요. 최근까지도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1월 2일에 이제 이전한 후에는 제로섬을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이렇게 추세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하단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까지 또 빠질 수 있겠다 조심하시면 되고, 밑에 121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 이탈하기 시작하면 크게 무너지는 거 경계하시고, 당연히 지키면 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와 줄 수가 있겠죠. 다시 본론인 LNF로 와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박스 보여주고 있었고요. 장기 2평 돌파 살짝 안착했다가 또 밀리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박스 상단 가격이 21만원 정도, 여기를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실패하면 당연히 이 박스 흐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스 매매 구간이니까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최근 역배열은 이렇게 아직 끊지 못했네요. 큰 역배열 저항대 자리, 여기를 기준으로, 캔들 몸통 기준으로 여기를 끊어줘야 됩니다. 지금 월봉 추세가 이렇게 크게 나와주다가 요때 이탈을 했고요. 월봉상으로는 다시 여기를 회복을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큰 추세 박스가 만들어지다가 이탈이 나왔다. 자, 요 구간부터 여기 이탈하면 삐리해진다 알고 있었어야 되고, 반등 성공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실패하면 삐리해진다. 실패하고 삐리해졌습니다. 다시 여기를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크게 아까 일봉에서 끄었던 역배열, 월봉은 살짝 돌파를 한 상태고요. 일봉상으로는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다.